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마산의 오동동과 창동에 이어 진해 원도심의 도시재생도 추진됩니다. 창원시는 풍부한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해 진해를 역사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진해도심. 광복 이후에도 군항도시로 오랫동안 번성했지만 쇠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심지에도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지금 근대문화유산이 진해는 거의 고스란히 남아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진해 원도심의 도시재생이 시작됩니다. 창원시는 원도심의 상징과 같은 중원, 북원, 남원 로터리 세 곳을 원도심의 명소로 꾸미고 진해탑과 제황산 공원을 종합공원 형태로 개발합니다. 또 진해우체국과 흑백다방은 근대문화유적으로 정비합니다. 창원시는 환경을 정비하는 1단계 사업을 마치면 근대문화유적을 활용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도시 자생력을 높이는 2단계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군항과 벚꽃에 관한 이야기와 근대문화유적지를 잇는 역사길을 만들어 역사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진해를 찾는 어떤 관광객으로 인해서 자연히 진해 상권과 연계되고 이렇게 되면은 쇠퇴했던 진해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해 원도심은 살리고 관광 산업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진해 도시재생 사업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를 오가던 삼천포 카페리 여객선 항로가 운항 중단 6개월 만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낡은 여객선을 대신할 새 여객선을 구하지 못한 것이 이유입니다. 보도에 황진락 기자입니다. 사천 삼천포항과 제주도를 오가던 11,000톤급 카페리 여객선이 부두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취항 2년 만에 운항을 잠정 중단한 지 6개월째. 운항 중단이 길어지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삼천포 제주 항로를 폐업하고 운항 면허증을 반납받았습니다. 폐업신 거였습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적 없고요. 그 항로는 이제 없어진 거죠. 삼천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백길이 사라지면서 이제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항로는 부산과 목포 등 5곳에 불과합니다. 여객선 항로가 폐쇄된 것은 28년이 넘은 낡은 여객선을 대체할 새 여객선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객선사 측은 낡은 선박을 해외에 매각하고 대체 선박을 구할 계획이었지만 끝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운항 중단 속에 선사 측은 적자가 수십억 원 쌓여 운항 재개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만 추가 확보된다면은 이 노선에 저희들 살려서 이전보다 더 나은 이런 서비스로서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주변 식당과 주유소는 찾는 발길이 줄어들면서 침체된 상황. 사천 삼천포항이 자칫 불 꺼진 항구로 남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락입니다. 고성 오리농장에서 또다시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증세가 신고돼 정밀조사와 긴급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고성군 거류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오리 이동을 위한 AI 간이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 18일 음성 판정을 받은 오리 농가와 같은 계열사 소속의 오리 사육 농가로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경남은행이 국가산단 지원팀을 발족해 경남에 조성되는 세계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산단 지원팀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입주 기업들의 금융지원 요청에 대비해 단계별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불로 화재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방용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떤 제품을 사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아파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화재 때는 초기 대응이 필수. 이처럼 화재 공포 속에 소방용품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소화기와 대피 장비만으로도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어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실제로 소화기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용품에 대해서 피난 도구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관심 있는 분이.
실제로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소화기 판매량은 24%, 마스크는 22%나 증가했습니다. 이 아파트 9층에 사는 주부 박경진 씨도 집안의 소방설비 오작동을 대비해 소화기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라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걸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뭘 집에 구비를 해둬야 되는지 전혀 기본적인 이렇게 상식이라든지 교육이 없으니까. 이렇다 보니 많은 소방용품 중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증하는 소방용품 수요에 비해 올바른 사용과 관리에 대한 교육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방학교에 문의를 하시면 그 대피 방법을 교육받을 수도 있고요. 소방서에 문의하시면은 이런 기초 소방시설에 대한 자세한 사용 방법이나 그런 구매 방법도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용품을 가정에 두는 것 이상으로 시민 스스로 화재에 대응하려면 실질적인 소방교육과 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보통 1월 중순이면 날씨가 매우 추운 시기인데요. 요즘 크게 춥지 않으시죠? 올해는 북극 한파도 없고 또 찬 공기를 몰고 오는 대륙 고기압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역시 큰 추위는 없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6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갔지만 그래도 평년보다 높아서 크게 춥지 않은 상태고요. 한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은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직 습기가 남아있어서 경남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현재 합천에서는 짙은 안개가, 그 밖에 경남 지역에서도 옅은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요.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전반적으로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에 밀양은 영하 0.5도, 함안은 영하 1.2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8도에서 최고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쾌청한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진주 9도, 산청 8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때문에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이 비가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한낮 기온 1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시군 소식 알아보는 경남 네트워크입니다. 김해의생명센터가 지역 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기관에 뽑혀 보급인력 양성에 3년 동안 9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통영시가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를 거래 금액의 0.9%에서 매매와 교환은 0.5%, 임대는 0.4%로 내렸습니다. 합천군이 농어촌 버스가 가지 않는 교통사각지대에 한 사람이 1,000원만 내면 되는 행복택시를 운행합니다. 고성군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는 희망자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경남 지역 초등학교에서 일제 진단평가와 중간 기말고사가 폐지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3월 신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 전국 단위로 동시에 시행하는 일제식 진단평가와 학교 단위의 중간 기말고사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 기말고사가 폐지되면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50% 이상 확대하는 등 학습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한겨레 신문 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어제 홍 지사가 한겨레 신문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한겨레 신문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 칼럼에 대해서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경남 전역에 CCTV와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치안 인프라를 확대하는 안심 등불 24 시책을 추진합니다. 경남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985대의 방범용 CCTV를 늘려 모두 7,210석대를 확보했으며 10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 222대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두운 골목길과 공터, 원룸 지역, 농촌 외딴 마을을 중심으로 가로등 4,650대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창원시가 마산 지역 구도시민 오동동, 창동, 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권 활성화 사업은 올해 사회를 만든 부림시장 한복축제와 창동 예술촌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펼치는 문화 아카데미 등 4개로 나눠 진행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